이제 또 해보자. 일어나. 이게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여기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중요한 반응식들이 있거든. 그래서 1단원에 시험 내실 때는 아마 니네 교재에서 프린트를 주시거나 그럴 때 강조하는 화학 반응식이 있을 거야. 그거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정확하게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의식주 중에 옷에 대한, 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식량. 식량 문제 해결이 화학이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내용에 이제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 했던 고분자 화합물 할 때, 그때 선생님이 뭐 알코올도 했었고, 카르복시산도 했었고, 이런 거 했을 때, 화학식의 4종류 중에 시성식이라는 게 있어. 그 시성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작용기들이 있는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수업이 마무리될 거야. 그래서 쓸 게 좀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 두 번째. 식량 문제 해결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량 생산의 증대를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거가 화학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게 이제 화학의 유용성 중에 식량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량 문제, 아침에 뭐 먹고 왔어? 암송아지 스테이크? 그 라면 먹었어 아침부터? 라면을 먹었다고 아침부터? 안 먹었다고? 왜 안 먹어? 아침 먹어야지. 그래. 니네 한참 공부할 때 뇌에서 전체 에너지 한 20%를 소모한다며.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공부만 해도 수업만 들어도 배가 고프잖아. 그 이유가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대요. 아침에도 꼭 밥 챙겨 먹고. 식량 문제. 아까도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요새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밥을 먹을 때 아침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스테이크, 그죠?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암송아지 스테이크. 근데 그 소를 요새 이제 환경운동가라든지 이런 활동가들이 이제 그런 활동가들이 있잖아. 옛날에는 뭐 채식주의 그랬는데 요새는 들어봤니? 비건이라 그러죠. 비건.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도 이제 그런 어떤 동물을 우리가 먹으려면 잡아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이제 동물한테도 어떤 그런 뭐 인격 비슷한 게, 뭐 동물은 무슨 격이라 그래야 되니? 수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채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풀 뜯어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진짜로 소고기 200g 딱 먹으면 포만감도 느껴지고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는데, 그 200g에 해당되는 풀을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 합니다. 풀을 산처럼 쌓아놓고 하루 종일 풀만 먹어야 돼. 턱 다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의 피라미드에서 바로 밑에 단계를 먹어줘야지 효율이 좋은 건데, 한 단계를 건너뛰어버리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과학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그 활동가들의 그 생각은 알겠는데,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남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단백질이 뭐 때문에 중요해? 근육 단백질도 만들죠. 그 다음에 니네 소화효소 전부 단백질이지. 그 다음에 호르몬 계열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피부 이런 거 전부 단백질로 구성돼 있거든.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다. 고기를 꼭. 소독 왔어요. 네? 소독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거는 이제 생명과학 원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질소의 순환이라 그래.
그래서 질소의 순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하고 이걸 갖다가 화학에서 어떻게 응용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게 유명한 하버 보시법이에요. 자, 질소의 순환 먼저 해봅시다. 자연 상태에 질소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게 공기 중에 78%가 있어. 대기 중에. 우리가 21%인 산소는 21% 차지하는 산소는 이제 우리가 화학이니까 앞으로 산소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아야 된다. 비공유전자쌍 2개씩 있고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효소 중에 호흡효소가 저 화학적으로 보면 저 이중결합을 딱 끊을 수가 있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있는 호흡효소가 저 이중결합을 딱 끊을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소로 ATP를 만들어내 갖고 음식물을 아니면은 영양분을 저기 호흡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질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알고 있죠? 삼중결합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만 봐도 이중결합에 비해 삼중결합은 굉장히 강력하잖아. 그러니까 저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나가버리는 거야.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게 질소야. 그런데 중요한 건 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줘야지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는 질소를 들이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하더라? 성함이? 네? 김응태입니다. 김은태.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구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이걸 하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 상태에 이제 어떤 애들이 이걸 자연으로 돌아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냐면 최초에 이제 뭐가 있어요? 번개가 치더라. 이걸 끊으려면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화산 폭발 있죠. 이런 거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갖고 얘가 누가 만들어져? 뭐 NO2라든지 NO3라든지 이런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물에 섞이면 NO2 마이너스나 NO3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유명한 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질소 고정세균이라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세균이 여기선 중요하거든. 그래서 빨간색 네모 박스로 쳐볼게. 이렇게. 질소 고정세균. 어떤 애들이 있냐면 아조토박터.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참고로 알아두세요. 남세균. 니네들이 제일 잘 아는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종류를 우리는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한다. 이게 자연 상태 아주 극히 드물지만 특히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과식물. 그래서 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단백질이 많아. 그래서 밭의 쇠고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들이 두부를 많이 먹습니다. 고기 대신에 두부를 먹는다고. 그 다음에 콩으로 만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지 않냐? 근데 콩으로 만든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나도 먹어봤거든. 이 식감은 고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코를 막고 눈을 감고 먹으면 고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코를 열고 먹잖아? 그러면 이게 매주 냄새가 좀 나. 콩으로 만든 거여서. 그래서 좀 별로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아요. 고기 같지 않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만든 애가 뭐냐면 얘네들이 바로 질소에서 암모니아를 만들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비가 와가지고 물에 적셔지면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암모늄 이온이니까 플러스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게 이제 토양 속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 질화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 이 세균에는 아질산균하고 질산균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질화세균, 이 통칭해서 여기에 이제 아질산균에 의해서 NO2 마이너스 아질산이 만들어져요. 이걸 아질산이온이라고 그래.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이건 질산이온이라고 그래.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여기 이제 이 아질산 이런 애들은 뭐가 독성이 강해. 탁식하더라. 독성이 강해서 식물들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질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암모늄도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생산자라고 하는 생산자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니? 녹색 식물이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뿌리로 이걸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야. 얘를 흡수하는 거야. 얘는 독성이 있으니까 흡수하지 않지. 그래서 생산자가 즉 식물이 자기 DNA의 유전자 그 정보대로 식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단백질을 누가 뜯어먹어? 소가 1차 소비자인 소가 뜯어먹고 그 분해해가지고 되새김질해가지고 자기 몸 안에 살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스테이크를 주는 거죠. 우리는 그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소화효소로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즈 이런 걸로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우리 DNA 안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항체 단백질 만들고 손톱, 머리카락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이게 이렇게 된다. 가끔 가다가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풀 뜯어먹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풀 뜯어먹는 사람이 있어. 대표적으로 풀 뜯어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스가 있잖아. 스. 선생님이 뭐 불교 비하 발언은 아닌데 야 선생님 선생이잖아. 니네는 선생님을 존칭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 그지? 목사 직업이잖아요. 목사. 우리 존칭해서 목사님 그러잖아. 왜 스님은 스라고 안 부르냐고. 스님은 존칭 아닌가? 그죠? 스라고 부르는 거 못 들어봤지? 어이 주지스 이렇게 주지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지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님들도 요새 고기 드십니다. 이제 특별한 기간에 수행하는 기간에는 고기를 이제 먹지 않고 고기를 먹으면 약간 무슨 뭐 이렇게 뭐 욕정 막 이런 게 생긴대요. 그래서 먹으면 수행에 방해가 돼서 수행 기간에는 먹지 않고 평소에는 건강 유지를 해야 되니까 스님도 사람이니까 건강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님들 고기 안 먹는 줄만 알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하도 탁발승이 이거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갖고 냉면집을 간 거야. 냉면집을 가서 딱 앉으니까 냉면 한 그릇 시켰어. 그랬더니 이 서빙하는 뽀이가 오더니 귓속말로 조용히 하더래. 스님 저기 편육은 어떻게 할깝시오? 스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네. 목탁을 두들기면서 밑에 깔아라. 그러더니 밑에 깔아라. 그랬더니 스님도 고기를 드십니다. 주로 이제 뭐 저기를 많이 먹죠. 나물에도 식물 단백질이 있긴 있어.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기처럼 효율이 높지는 못해. 그렇게 되죠. 근데 나물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지. 불교에서 선생님은 뭐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걸 업보라고 하죠. 업보.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하고 내 관계가 니네들이 수강료를 내고 나한테 수업을 듣지만 니네하고 나의 관계는 전생에 어떤 업보여서 만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니네들한테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봐.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막 봉사하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막 이런 것 같아. 모르죠? 내가 죄를 졌을 수도 있고 니네가 죄를 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관계로 만난 건데 보통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니까 좀 알아두는 게 뭘 제일 위험한 걸로 보냐면 오늘 가끔 그런 날 있지 않냐? 고기가 먹고 싶은 날. 유난히 고기가 땡기는 날이 있어. 아빠 나 오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삼겹살 먹으러 가요. 뭐 돼지갈비 먹으러 가요. 소고기 먹으러 가요. 뭐 이런. 근데 그게 이제 불교적인 해석으로는 고기가 먹고 싶은 날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날이래요. 왜 그러면 고기를 먹으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전생에 누군가를 죽였던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럴 때가 겹치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마트 가면 그냥 닭이 이렇게 예쁘게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우리 때는 선생님 때는 닭고기 먹고 싶으면 시장을 가야 돼. 집에서 키운 닭 잡기도 하지만 시장 가면 닭집에 닭장이 있어. 그럼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러면서 자기네 막 닭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튼실한 놈 하나 고르는 거야. 주인한테 저놈 잡아주세요. 얼마예요? 그래갖고 그 닭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야. 그럼 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주인이 닭장 열고 보는 앞에서 닭 꺼내갖고 모가지를 비틀어갖고 거기다 칼로 쳐. 그래갖고 탈수기 같은 데 집어넣어갖고 털을 다 뽑아버려요. 그럼 배 갈라가지고 막 손질해가지고 이제 까만 비닐봉다리 이렇게 싸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쟤를 죽여달라고 지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닭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닭은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눈빛을 그대로 기억하고 원한. 그리고 이제 뭐 영혼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원한을 안고 목이 쳐져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걔가 이제 몇 연거 후에 환생을 합니다. 몇 번 환생을 되풀이하겠지. 우리 영화 같은데 요새 재료로 많이 나오죠. 환생하는 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사람으로 환생하는 거야. 그때 닭고기를 지정했던 가은이도 또 사람으로 지정.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지. 사람으로 지정해서 둘이 근데 그게 남자야. 지나가다가 만난 거야. 지나가다 만난 거야. 근데 그 닭이 환생한 남자가 가은이가 옛날에 자기를 죽이라고 찝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한 거지. 제 원수 꼭 갚아야지. 그랬는데 그 눈빛만 기억하는 거지. 내가 쟤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하도 전생 얘기니.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우연찮게 지나가다 눈빛을 봤는데 첫눈에 반한 거야. 이게 첫눈에 반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나중에 연애할 때 어떤 남자가 허여멀건하게 뭐 쪽바로는 대추씨처럼 잘생겼어. 근데 첫눈에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이거 위험한 거라고. 불교적인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원한 관계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전생에 좋았으면 그게 기억이 오래 안 남는다는 거야. 근데 죽일 정도로 그렇게 원한 복수가 심해지니까 그 눈빛만 기억하는 거죠. 그게 몇 연거 후에 이렇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결혼하는 거야.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니 많이 막 4주 후에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뭔가 사료 뭐 이런 거야. 연관짓는. 그게 이제 불교적인 해석의 방법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 깎고 속세를 버리고 가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몇 영겁, 이 영겁이라고 하는 세월 알지? 그 세월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찰나 같은 이 100년도 못 되는 이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에 대한 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자기는 내세를 위해서 머리 깎고 가서 수도를 하면 수도승이 되면 내세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버리고 영겁을 선택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거지. 자기 영겁을 선택하려고 가족들하고 다 연 끊고, 그죠? 이 100년인데 이걸 찰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이 다음 생에 태어나라 그러면 나는 제일 지금 부러운 삶이 우리 집에 있는 막내 아들 초롱이의 삶이에요. 초롱이 누군지 알아? 선생님이 키우는 4살짜리 강아지야. 제일 편해. 산책 갈까? 그럼 간식 좀 좋아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이렇게 자고. 근데 이제 걔도 참 안타까운 게 하루 종일 주인 기다려. 우리 이제 다행인 게 선생님 집은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 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항상 비어있진 않거든. 근데 요새 1인 가구가 많은 집의 애완견들은 혼자 있잖아. 그런 경우는 그렇게 태어나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좀 화목한 집안에 집주인들이 여럿이 다 자기를 봐주면서 예뻐해주고 그 개의 삶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은 내세에 누구 태어나라 그러면 나는 초롱이의 삶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생님 꿈이야. 자꾸 이렇게 하면 진짜 개로 태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뭐 태어나고 싶은 거 있어? 맨날 얘기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맨날 독버섯을 태어나고 싶다. 독버섯? 야, 이거 특이한데? 왜? 혼자 안 가. 센데? 야, 멋있다. 오, 그래? 계속 윤회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 돌아다니는 이 먼지 덩어리?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좀 선생님도 되게 이 찰나 같은 지금 선생님이 한 50년 살았는데 되게 좀 치열하고 힘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강아지 옆에 있으면 항상 난 네 삶이 제일 부럽다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전생에 좀 뭐 편했나 봐. 그러니까 좀 더 바쁘게 살고 계속 이게 이제 좀 다른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만들어낸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그걸 가지고 소가 커서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식량 문제잖아.
소가 많이 생산되면 사람이 식량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농작물이 많으면 사람이 식량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이게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 비료 성분, 이런 질소 성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비료가 필요하더라. 비료에 상요소가 있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농업도 배웠어. 난 농업, 상업 이런 것도 배웠다. 농업에서 맨날 나와. 비료의 상요소, 질소, 인산, 칼륨이야. 질소 N이죠. 인산에는 인이 들어있지. 칼륨은 포타슘 K. 질소하고 칼륨은 생장에 관련된 거고 이 인산이 이게 열매하고 꽃에 관련된 거야. 얘는 이제 생장이다. 얘도 생장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열매 꽃이 잘 맺혀야 되잖아. 그래서 근데 인이라는 성분이 어디 비료 성분이 없어요. 아니 없어. 그래서 저걸 주기 위해서 분뇨를 준 거야. 똥을 준 거야. 옛날에 그래서 똥 싸면 새로 모아가지고 똥이 엄청난 귀한 재산이었어. 비료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야채나 이런 데 뿌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추나 뭐 배추 이런 데 이 기생충, 옛날에 기생충이 많아. 기생충 알이 그 분뇨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상추 싸 먹을 때 그 옛날에 그런 습관이 있는 어른들은 상추를 이 매끈매끈면이 아니라 뒤집어서 싸서 드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집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거기 뭐 이물질이 있는지. 이게 물로 씻어도 기생충 알 같은 거는 안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먹으려고 뒤집어서 이렇게 싸는 그게 습관이 든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기생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기생충 박멸하려고 보건소에서 이제 우리한테 약을 주는데 약 먹기 전에 얘가 기생충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너네 얘기만 들었을 거야. 똥봉투를 걷었습니다. 요만한 봉투를 줘요. 약봉투처럼 생긴. 그 안에 비닐봉지가 들어있어. 우리 오늘 배우는 고분자 아까 배웠지? 폴리에틸렌. 그 다음 PVC. 그게 고분자거든. 사실은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물은 안 새요. 왜?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덩어리가 져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물은 안 새. 그런데 냄새 입자는 셉니다. 냄새 입자는 새요. 네, 옛날에 기억이 나. 선생님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자취를 하는데 이제 고학년 되면 자취를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김치를 막 이렇게 싸줘. 그러면 이제 기차 안에서 김치를 들고 가면 막 랩을 이렇게 막 몇 번 봉하고 비닐봉다리 이렇게 싸는데 들고 가면 누가 봐도 그거 김치라고 알아요. 냄새가 나. 신기해. 그리고 또 요새 뭐 김장 같은 거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면 차에다 이렇게 실어놓으면 트렁크에 실어놔도 좀 운전하고 오다 보면 김치 냄새가 벌써 나. 그렇게 꽉 쌌는데도 비닐봉다리 생각보다 구멍이 커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 고분자가 그래서 거기에 고밀도 고분자, 저밀도 고분자 대부분 저밀도거든. 그러니까 그 공간 사이사이가 비어 있어서 냄새 입자가 되게 가느다란 입자가 되게 많아.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걷는다? 체육부장이 걷어. 불쌍해 죽겠어. 체육부장이 다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우유 배달을 해. 우유 급식을 해. 그때 당시 우유가 귀했죠. 그러니까 근데 불량품 같은 거 뭐 봉지가 뜯어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한 2개씩을 추가로 더 준다. 밤마다. 그거는 체육부장 몫이야. 얘는 우유를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반이 67명, 70명이었어. 선생님 때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와갖고 애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선생님은 돈이 없어서 우유 못 먹었어. 그래서 키가 안 자란 거야. 선생님 우유 못 먹었어요. 근데 그 1년에 2번 정도 하거든. 그 똥봉투를 걷어야 돼. 근데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다 67명을 다 걷어야지 받는 거야. 안 받아. 체육부장은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돼. 걔 이제 또 축구 같은 거 좋아하니까 이제 오늘 못 걷으면 가방에 그 넣어 갖고 다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있잖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밤알 크기로 세 덩어리 이렇게 하라 그래.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세 덩어리 넣어갖고 여기를 불로 지져가지고 냄새 안 나게 지져가지고 흰 봉투로 안 보이죠? 흰 봉투를 이렇게 약봉지처럼 그리고 여기 풀칠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런 걸 한 60명이 냈다고 생각해봐. 그 60명을 큰 대봉투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지 가방에다 넣어갖고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이제 그것만 있어. 책도 있고 도시락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 나중에 꺼내보잖아요. 눌려가지고 호떡처럼 돼버려. 심지어는 이거 잘 봉하지 않는 이게 새는 거야. 냄새가 이걸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가면 이제 이름들 써 있으니까 이건 이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혹시 기생충 알이 있으면 그 기생충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약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라 그러면 또 변비 걸리거나 똥 안 나온 애들은 내야 되는데 못 내잖아. 그러니까 지나다가 옛날에는 개똥들이 되게 많거든. 그 개똥 넣어갖고 오는 애들도 많았어. 그 결과는 뭘로 나오냐면 약이 이만큼 나와. 선생님 보는 앞에서 약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개똥 담았다는 얘기도 못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약은 이만큼인데 알약을 못 먹네. 알약 하나씩 먹는 애들 있잖아. 하나 먹고 또 물 먹고 와 혓바닥 내밀면 그대로 있어. 그 약을 먹으면 배가 막 이만해. 물 다 먹어. 그렇게 이제 먹으면 또 문제가 뭔지 알아? 이제 기생충 알이 있어갖고 그걸 먹은 애들은 그 다음날 바로 신호가 옵니다. 선생님도 먹어봤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이제 확인하라고 신문지 깔고 싸라 그래. 신문지 깔고 이제 거기다 싸. 근데 뭐가 나와? 와, 그 트라우마는 니네 생각해봐. 똥 싸는 똥꼬에서 지렁이처럼 긴 놈이 허연 놈이 꿈틀거리며 막 나온다고 생각해. 대부분 죽어서 나오는데 가끔 살아서 나오는 놈들도 있어. 와, 그 느낌은요. 그래서 그게 누구랑 똑같이 생겨?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니네. 그 누구랑 똑같이 생겼냐면 우동 면발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 선생님이 우동을 잘 안 먹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 어떨 땐 우동 면발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니네 우동 먹다 보면 미끈미끈거려갖고 이렇게 먹다 보면 흘려가지고 막 걔가 물 튀기잖아. 그죠? 그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은 우동 면발이 제일 무서워요. 그 똥꼬에서 나왔거든 옛날에. 꿈틀거리면서. 그런 시절을 살았어. 근데 지금은 환경이 오염돼갖고 기생충도 못 살아요. 가끔 기생충이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뭐라 그러지? 구충제? 구충제를 한 번 정도는 먹어야 돼요. 요새는 약이 좋아져서 죽어갖고 다 녹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다. 기생충 때문에 옛날에는 니네 뭐 욕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아이 지랄한다 뭐 이런 지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에 병 중에 지랄병이라는 게 있었어. 지랄병이 뭐냐면 갑자기 막 발작을 하는 병이야. 이게 이제 병명으로는 간질이거든. 근데 그 간질이 회충성 간질이 되게 많았어. 왜 그러냐면 몸 안에서 회충이 기생충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소장벽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분해한 기생충은 자기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해한 그 영양소를 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기생충 있는 애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래갖고 기생충이 이렇게 이제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척수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자라가지고 여기 있는 연수를 까딱까딱 건드리는 거야. 얘 까딱까딱 건드리면 이제 발작을 하는 거야. 얘가 막 축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작하고 막 도시락 밥 먹다가 발작을 하고 막 이게 개보풀 물면서 얼마나 놀래는데 그런 애들이 꽤 많았어. 그런 간질 환자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그게 회충성 간질이었다. 아 그랬는데 그걸 아는데 그거가 물을 보면 간질 증세를 보이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물놀이 하러 놀러 갔는데 물 딱 보자마자 막 이렇게 발작하는. 영화에서 봤죠. 연가시 봤지. 연가시 못 봤어? 연가시 그 사마귀 몸에 이게 회충처럼 들어있는 애. 기생충. 연상호 감독이 만든 영화에 그게 나와. 근데 그 연가시가 걔네들이 이제 알을 산란하거나 이 뭐라 그래 숙주를 옮길 때 걔를 물로 데리고 가. 그래갖고 연가시 영화 보면은 사람들이 물로 가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 그래갖고 물 마시면 이제 그때 얘가 딴 데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다른 개체로 옮겨가고 그 사람은 막 그 영화 보면 막 시체들이 물에 둥둥 떠 있어. 뇌를 조종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그 사마귀나 이런 애들 메뚜기 이런 애들한테 몸에 연가시라는 그 회충이 있는데 그 회충이 이제 물로 가서 죽게 만들고 다른 개체로. 근데 이제 그 영화의 그 개연성은 그런 거죠. 이게 사람한테도 옮겨갈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경험했어. 회충 있는 그런 간질하는 애들이 물만 보면 간질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그 뇌를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시절도 선생님은 있었다.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몸에도 회충이 좀 있었어. 어렸을 때.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은 먼 옛날 얘기 같은, 그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생태계 내에서 이 생태 피라미드 내에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니? 죽어. 그 다음에 똥 싸고 오줌 싸. 얘네들이 썩을 거 아니니? 썩으면 냄새 나요. 냄새 나면 누가 만들어져? 또다시 NH4 플러스야. 여기 NH4 플러스가 어떻게 됐어? 질화세균이. 그러니까 여기 또 질화세균이 또 작용하는 거야. 어떤 세균들이 작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생명과학 냄새가 좀 나죠. 요렇게. 그래갖고 얘네들이 다시 뭘로 질화세균에 의해서 NO3 마이너스, NO2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 얘네들이 토양 속에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또 가죠. 여기에 누가? 탈질소세균. 탈질소세균이라는 놈에 의해 가지고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더라. 질소로. 여기로 가죠. 여기로. 질소로. 이렇게 되더라. 우리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질소의 순환이라고 한다. 이 탈질소세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분해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생산자, 얘네를 소비자, 얘네를 분해자. 분해자 뭐뭐 있어요?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이 분해자예요. 또 좀 애매한 거 하나 있었어.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사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생명원에서. 뭐 나왔냐면 쇠똥구리. 쇠똥구리. 쇠똥은 소똥을 모아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갖고 그거 먹고 무기물로 분해해서 토양으로 돌려주는 애기 때문에 분해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소비자라고 생각한 거야. 애들이. 다 틀렸어요. 너네 라바 알지? 라바에 옐로우하고 레드 나오잖아요. 가끔 조연으로 출연하는 애 있잖아. 얼굴 지저분하고 냄새나게 생긴 애. 걔가 쇠똥구리야. 그러고 똥 굴려가지고 그거 갖고 다니면서 먹고 또 굴리고 먹고 이런 애들. 그 똥을 갖다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분해자로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무기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자연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식량이 맨날 부족한 거야. 이게 식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하버 보쉬법이 나온 거야. 하버라는 교수가 질소하고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썼었죠. 수소하고 반응식, 이게 양쪽 반응이다. 그래서 암모니아 두 분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화학이니까 이거 반응식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자, 이렇게 질소는 삼중결합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수소는 단일결합이다. 그런데 이게 세 분자야.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삼각 뿔구조라 그랬어. 이렇게 생기고 비공유전자쌍 하나 이렇게 있고 요 각도는 몇 도예요? 107도. 이렇게 다 외워야 돼. 이 분자가 몇 개? 2개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하버가 이 반응식을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게 된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 반응식을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이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건 이 보쉬의 영향이야. 보쉬는 질소 비료 공장의 공장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버가 이 제법을 주면서 야, 이게 양쪽 반응이거든. 만들어지면 역으로 가버리거든. 그럼 우리는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 암모니아를 많이 만드는 조건을 한번 공업적으로 잡아봐. 그랬더니 보쉬가 400도씩 200기압이라는 조건을 잡은 거야. 그때 당시는 기술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200기압 이상 되니까 용기가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촉매까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왕창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식량 생산에 증대가 온 거고 식량이 많이 생산되니까 소 같은 애들도 많이 키울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기아로부터 해방되게 된 거죠. 기아 해방이라고 하는 건 기아는 굶어 죽는다 이런 뜻이야. 거기서 해방된 거야. 이런 인류 문명의 발달을 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남아요. 남으니까 이제 뭐야? 시장에서 교환을 하거나 돈 받고 팔던지 이렇게 돼.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고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게 하버 보쉬법으로 유명한 거다.
그런데 이 하버 교수는 노벨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존경을 받지는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안 좋은 이미지인 이유가 이 질소비료 공장을 하다 보니까 폭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야. 뭐지? 알고 봤더니 이게 폭약 제조하는 제법하고 똑같은 거야. 이 정보를 전쟁 무기업자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게 발견한 그런 제법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데 써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윤리의식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쁜 맘 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돈을 생각하면. 그런 거 많잖아요. 니네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 패망해갖고 전범 재판을 했는데 전범 재판하는 중에 다 사형이야. 전쟁에 관련된 사람 다 사형.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무죄. 그 사람 누군지 알아? 731 부대장이야. 나쁜 짓은 제일 많이 했어. 731 부대가 뭐 한대니? 마루타. 생체 실험한 부대야. 근데 왜 미국에서 그 사람을 살려줬는지 아니? 이 사람이 사악해가지고 뭘 했냐면 딜을 했어, 미국하고. 내가 실험한 자료 넘길 테니까 나 살려줘. 미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의료기술이 발달한 거야. 사람 가지고 별 실험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사람 하나 목숨 살려주고 그 자료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의료 발전에 쓴.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그런 건 되게 안 좋은 일이지만 그걸 또 좋은 쪽에 쓰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야? 니는 신을 믿냐? 우리 조물주라는 사람이 있잖아.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었잖아.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종교로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신한테 도전을 안 하지. 우리 인간은 그냥 피조물로 살고 있잖아.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창조주가 됐잖아. 누구의 창조주?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창시자가 우리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물주인 거야. 근데 이놈의 인공지능이 뭐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지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섭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로봇공학자들이 로봇팔, 로봇다리 뭐 이런 거 만들잖아. 그러니까 머리는 AI고 몸은 로봇팔, 로봇다리 하면 인간을 넘는 그런 피조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럼 우린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미 선을 넘어갔대요. 우리 인간이 지금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술까지 온 거야 지금. 우리 이제 곧 있으면 AI한테 정복당할지도 몰라. 우리가 만든 피조물한테 정복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로봇공학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기로는 그래. 자기네들이 무쇠팔, 무쇠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나쁜 데다 이용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는 해요. 이거는 뭐 장애우들이나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다 그렇게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 이 사람은 돈 많이 준다 하니까 그냥 넘긴 거야. 그래서 사람들 죽을 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의 윤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질소비료의 대량 생산이고 그걸로 식량 증대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뭐가 있겠니? 이런 거 있겠지. 우리 통틀어서 뭐라 그래? 농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약 풀도 죽이고 벌레, 메뚜기가 막 뜯어먹으니까 유재석을 막 왕창 죽이는 거죠. 이렇게 된 농약. 근데 농약의 폐해가 뭐예요? 이게 또 생물 농축이 일어나가지고 인간한테 또 피해를 주지. 역으로 또 피해를 주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니? 농기구의 발달이지. 이 농기구 발달은 누가 나와? 철의 재련이 나온다. 이 철의 재련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화학에서 적용이 된다. 특히 어디에서? 산화환원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농기구 발달만 있겠니? 우리 이제 의식주에서 주택, 건축물이죠. 건축할 때 뭐야?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니? 철근이 들어가지. 이때 이 철을 철광석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철의 재련이 또 중요하게 돼. 이거 반응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 상태의 철광석에서 재련이라는 이 공업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선철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거든. 이 선철은 아직 이제 강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게 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철을 선철이라고 해. 나중에 뭐를 해야 돼? 담금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갛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막 두들겨야 돼. 두들기면 거기서 탄소 알갱이가 막 밑비고 나와요. 그럼 또 물에다 칙 해서 또 수축시킨 다음에 또 가열해. 빨갛게 달고 또 두들겨. 그럼 계속 탄소 알갱이 나와. 그럼 또 그걸 몇 번 반복하는 거야. 니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 담금질인 거야. 수능 준비를 위해서 내신 먼저 하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수능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지. 한 번 들어가지고 알면 끝나지. 선생님이 강의 엄청 잘하는 거고 니네가 되게 똑똑한 거지.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 최소 못해도 두세 번, 세 번 정도는 해야지 니네들이 능수능란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하는 거야. 그걸 담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광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Fe2O3야. 여기에 3CO 코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EFE 반응식을 이렇게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3CO2 이렇게. 니네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걸 산화수로 카운팅을 하면 산소의 산화수는 2로 정해져 있거든. 2, 3은 6,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3이야. 화합물은 0이 돼야 되니까 2, 3은 6, 2, 3은 6, 0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2-라고 그랬죠. 0이 되려면 2 플러스 이렇게 돼. 0이어야 돼. 얘는 원소니까 그냥 0이야. 얘는 어떻게 돼? 2-죠. 2, 2, 4니까 얘 0이 되려면 플러스 4. 지금 선생님이 저기다 빨간색으로 쓴 게 산화수야.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누가 증가했니? 얘가 증가했지. 이렇게 증가하면 우리는 산화라고 하는 거야. 누가 감소했니? 이렇게 해서 얘가 감소했지. 이게 이렇게 가면 환원인 거야. 그래서 이게 뒷단원에 사단원에 가면 산화환원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 반응이 1단원에서 이 화학 발전에서 실생활에 쓰이는 거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 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랬을 때 이런 애들을 지는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얘를 환원제라고 그래. 반대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산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철을 만들어서 이게 철근으로 쓰는 거야. 우리나라는 역대 이제 뭐 이상한 사고들이 많았어요.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 백화점이 무너졌어. 삼풍 백화점. 근데 백화점이 막 종이짝처럼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무너진 면을 보니까 시멘트에, 콘크리트에 철근이 뭐 예를 들어서 그만큼의 10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거기 3개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무너지지. 그걸 전부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고 그러느라고 자재를 그냥 다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조금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적당량을 그 기준점에 해당되는 걸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되게 재밌는 게 시멘트하고 저 철근이 우연치 않게 열팽창 계수가 똑같다. 그래서 여름에는 팽창하죠. 겨울에는 수축하죠.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금이 안 가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모래를 바다에서 파서 쓴 거야. 바다 모래를 쓴 거야. 바다 모래는 뭐가 있어? 염분이 있지. 그 모래로 시멘트 개가지고 거기다 철근을 꼽으니까 철에 녹이 쓸어버리는 거야. 녹이 쓸면 철이 팽창하거든. 건물이 무너져요. 이래서 건물이 부식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법을 그대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이제 그걸 계속 정비하고 그래서 요새는 건물 무너졌다는 소리는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건물 무너진 거 되게 많았어요. 지금 중국이 건물 무너지는 장면들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게 그런 거야. 중간에 부실 건물들을 만들고 막 이런 그런 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더라. 그래서 이 철근은 아까 농기구 발달에서는 식량 생산의 증대 효과를 주지만 건축물에서는 이제 건축 높이 지을 수 있는 건물들,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을 철근 콘크리트로 썼다. 그게 이제 뭐예요? 콘크리트가 시멘트죠. 석회석이잖아. 석회석. 우리나라 저기 어디에 강원도 영월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이쪽이 시멘트가 많이 발달했지. 이게 이제 고생대에 이 석회석이라고 하는 건 고생대 지층이 많다고. 고생대 석회석 성분이 CaCO3 탄산칼슘이잖아. 이런 애들을 여러 가지 이제 뭐 섞어가지고 화합물을 만들어서 뭘로 만든다? 우리는 시멘트라고 하죠. 이쪽에 한라 시멘트가 되게 유명해. 그래서 이 시멘트를 갖다가 이제 모래하고 이렇게 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시멘트 콘크리트라 그래. 거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는 거야? 철근을 꼽으면 되게 단단해지는 거야. 철근을 꼽는 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내가 아프리카 여자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여자들 우리나라도 초가집 만들 때 어떻게 하니? 황토에다가 지푸라기를 넣는다고. 아프리카 여자들도 그 소똥으로 집 만드는 거 보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어? 풀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소똥으로만 지으면 이게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 사이사이에다 풀을 집어넣으면 풀하고 소똥이 이렇게 엉겨붙어.
황토 만들 때도 황토하고 지푸라기가 엉겨 붙어서 튼튼해져요. 그런 것처럼 시멘트 안에도 철근을 꼽으면 얘가 굉장히 튼튼해지더라. 그게 철근 콘크리트라 그래. 그렇게 해서 건물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도 화학의 발달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이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주까지도 세 번째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택 문제 이렇게 써버립시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석회석, 시멘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스타이로폼. 스타이로폼 어떻게 생긴 애라 그랬어? 이렇게 여기에 벤젠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지? 이렇게 생긴 애야. 얘 이름이 뭐야? 스타이렌이야. 근데 이중결합이 풀리면서 이걸 중합을 하면 이게 풀리면서 쫙 연결이 되더라. 여기에 벤젠고리가 이렇게 붙더라. 이게 N으로 쫙 되더라. 이게 폴리스타이렌이에요. 폴리스타이렌인데 이거 만들 때 여기다가 기포를 공기방울을 불어 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푹신푹신한 그런 우리가 스티로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쓴다? 스타이로폼. 단열재로 쓴다. 건축물에서 단열재. 그래서 겨울에 어떻게 연료비가 조금만 들죠. 이게 단열이 되니까. 여름에는 시원하죠. 그래서 건축물에 이런 화학이 발달해가지고 건축물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인간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준 게 바로 화학의 유용성이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 좀 해봅시다.